자, 이제 세 번째 시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먼저 부를게요. 박재윤님, 네. 박준영님, 네. 박현웅님, 서유란님, 네. 성우진님, 윤수영님, 네. 임규원님, 네. 정민우님, 탁영봉님, 잠시만요. 자, 두 번째 문제부터 또 가도록 할게요. 할인 대상인지 아닌지 출력을 해달라고 하는 문제였고요. 조건이 나이가 19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면 할인 대상이래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보고 파악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19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면 이거 무슨 말이에요? 자, 지금 이게 문제 그대로 긁어온 건데? 맞는데? 자, 문제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는 맞는 건가요? 얘는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요? 이거 실행시켜보면 33세인데 할인 대상이래요. 근데 33세는 할인 대상이 아니어야 되잖아요. 문제는 지금 뭔가 잘못 나와 있어요. 이제 얘한테 현혹되지 말고 이제 올바르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얘를 지워놓고 좀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조건에서 말하고 있는 이거를 이만큼을 코드로 그대로 옮겨 볼게요. 어때요? 자, 19세 이하 에이지가 19세 이하 맞죠? 그리고 이하이거나예요. 그리고 60세 이상이래요. 60세 이상 맞죠? 근데 여기서 5어로 엮어야 하는가 AND로 엮어야 하는가 첫 번째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하이거나예요. A거나 B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맞아도 맞는 말이죠. A이고 B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둘 다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린 이 경우네요. 위에 거. 그럼 얘 5어죠. 이하이거나 니까. 근데 이거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자, 여기가 0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그릴 필요가 없구나. 여기가 0이라고 했을 때 19가 한 이쯤에 있대요. 60이 한 이쯤에 있대요. 19세 이하는 여기죠. 60세 이상은 여기죠. 애초에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수가 세상에 있나요? 이건 지금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수는 세상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얘는 AND로 엮이는 게 애초에 말이 안 돼요. AND로 엮었다. 얘가 AND다. 그러면은 할인 안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결을 해나가는 방법은 있지만 이 그냥 숫자 자체만으로 봤을 때 이거 숫자만으로 생각을 했을 때 물리적으로 안 되잖아요. 이렇게고 이렇게니까 얘네 둘이 만날 수 있는 수가 없어요. 겹쳐지는 수가.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죠.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숫자들은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AND가 아니라 OR여야 해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상이거나 60세 이하인 경우, 얘는요? 얘는 이렇게 있을 때 아까 5어가 이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두 번째 미할인 대상에 대한 조건은 여기네. 여기 19랑 60 사이. 그러면 19에서부터 60까지면 되겠죠. 그럼 얘는 지금 같이 겹치는 수잖아요. 그럼 이 영역은 5어가 아니라 엔드가 돼야 되죠. 얘가 5어가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이게 5어. 여기 사이를 잡아야 되는데 얘를 만약에 5어로 놨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랑 여기는 언젠가 한 번씩은 만나겠네요. 겹치겠네요. 그럼 미할인 대상인데 할인 대상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생기겠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여기까지만 딱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정을 해준 거죠. 얘는 엔드로 엮여야 미할인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이러면 33세 미할인 대상이죠. 뭐 15세 할인 대상, 그리고 뭐 65세 할인 대상 잘 나오네요. 이러면 일단 하나 확인을 한 거죠. 버전 1.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해봤던 방식대로 버전 2를 만들기가 수월하겠죠. 할인 대상이면서 미할인 대상일 수 있나요? 지금 안 되죠. 이러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너 할인해줄게, 근데 너 미할인 대상이야. 이거 무슨 말이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완벽한 이지선다의 경우, 그럴 땐 에리프로 엮어도 된다. 버전 2 그리고 버전 3. 이제 예상이 좀 되시죠? 이지선다의 경우 이 조건 볼 필요도 없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워버릴 수 있죠. 자, 이렇게 했을 때 테스트 해보면 다 같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자, 65에서는 할인 대상, 얘가 35 미할인, 15 할인, 다 잘 나오죠. 자, 지금 얘는 문제에서 엔드오어 없이 이런 조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엔드오어를 써서 만든 거고요. 얘를 좀 더 쪼개 보겠습니다. 자, 엔드오어 없이, 아니 이씨 쪼개려면 엔드오어가 포함되게, 엔드오어가 포함되게 하려면은 사실 뭐가 더 딱히 없네요. 이런 거밖에 안 되겠는데? 이거는 엔드오어가 포함되면은 그냥 더 쪼개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엔드오어 EC 하는 거는 요 정도로 하고, 다음 문제가 어차피 또 같은 내용인데 엔드오어 없이만 추가된 거니까 다음 버전들을 한번 볼게요. 이제 엔드오어를 안 쓸 거예요. 얘가 좀 많이 나오겠네요. 엔드오어를 안 쓰는 게. 일단은 버전 4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말고 얘를 복사에다가, 자, 우리 아까 10대, 20대, 30대 할 때 엔드 조건을 이중 조건으로 나눴었죠. 그쵸? 얘를 한번 또 나눠 볼게요. 자, 얘 어때요? 이 로직에 문제 있나요? 이거 상관없는 거죠.
엔드로 엮였던 거 이중 조건으로 뺀 것 뿐이잖아요. 둘 다 참여해야 되니까 엔드랑 똑같은 거죠. 5어 사용해서 이렇게도 쪼갤 수 있긴 한데 얘가 큰 의미가 없어서 얘를 안 한 거고. 자, 그럼 5어도 똑같이 한번 나눠 볼게요. 얘는 정상적으로 될까요? 네, 얘는 안 되겠죠. 아까 처음에 말했던 물리적으로 안 되는 수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얘가 참이고 얘도 참이어야 할인이에요. 근데 둘 다 참인 게 말이 안 되죠, 애초에. 그래서 얘는 좀 5어는 엔드는 엮여있는 두 가지 조건을 이렇게 뺄 수 있어요. 이중 조건으로. 근데 5어는 이렇게 빼면 안 되겠죠. 이중 조건은 애초에 둘 다 만족을 해야 되는 경우니까. 그럼 5어는 어떻게 뺄 수 있을까요? 얘를 이렇게 하면 돼요. 아이고. 얘는 결과가 어때요? 대입을 해보세요. 15, 35, 65. 자, 15 참인가요? 참이죠. 할인 나오겠네요. 밑에 조건 얘 실행해요, 안해요? 얘 해야죠. 지금 if 다 세 덩어리에요. if 다 따로 해요. 얘 출력했어요. 근데 얘 해야죠. 15 참인가요? 거짓이죠? 안하겠죠? 얘는요? 거짓이죠? 안하겠네요. 그럼 할인 나올 거고. 35 참인가요? 거짓이죠? 참인가요? 거짓이죠? 참인가요? 참이네요. 이것도 참인가요? 참이죠. 그래서 미할인 나올 거예요. 자, 65 참인가요? 거짓이죠. 여기는 참이네요. 나올 거고. 얘는요? 여기 참이라서 들어갈 거예요. 근데 여기서 거짓을 만났죠. 그럼 얘 결국 안 하겠네요. 문제 없네요, 이제. 자, 5어는 AND처럼 이중 조건으로 뺄 수가 없어요. 대신에 5어는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둘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애초에 불가능한 거였잖아요. 그죠? 얘랑 얘가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수가 세상에는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빼도 상관이 없는 거죠. 한 덩어리가 아니어도 얘는 문제가 없어요. 그쵸? 자, 그러면 버전 5 얘를 elif로 엮어볼게요. 얘는 어때요? 될까요? 되겠죠? 15 참이죠. 출력할 거고 안 하겠네요. 35 거짓이라 안 할 거고 거짓이라 안 할 거고 들어가서 참이니까 밑에 봤는데 또 참이니까 실행하겠네요. 65 거짓이라 안 하겠죠. 참이라 할 거예요. 그럼 안 보겠네요. 그쵸? 자, 이제 또 버전 6 얘는 얘를 하나 지워볼까요? 얘는 어때요?
얘는 돼요. 왜 되는지 볼까요? 15 참이라 할 거고 안 쳐다보겠죠. 35 안 할 거고 35 안 할 거고 얘 하겠네요. 참이니까 미안이 나올 거고 65 안 하겠죠? 하겠네요. 얘 안 볼 거고 그쵸? 지금 뭔가 버전이 막 많아지고 있는데 사실 직접 대입해보면 왜 되고 왜 안 되는지가 뻔히 보여요. 그쵸? 그리고 지금 당장은 이렇게 쪼개서 버전을 여러 개로 나눠가는 과정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걸 연습해서 숙달하는 과정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되는 거고, 아까 시간 들었을 때 문제를 다들 열심히 푸셨는데 그때 내가 이런 버전을 생각을 못했다면 복습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알려줬던 거, 제가 설명드린 거 일단 생각하지 말고 본인 힘으로, 이제 설명 들었으니까 본인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만큼 만들어내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고 나서 집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페이지 딱 띄워놓고 이거 띄워놓고 아 이거 문제 한번 다시 만들어 봐야겠다, 버전 한 5개만 만들어 볼까? 하고 막상 치려고 딱 자리를 잡으면 잘 안 쳐질 거예요, 생각보다. 근데 그거를 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실력이 늘어날 수 있어요. 7번 이번엔 뭘 해볼까요? 얘는 일단 이거 하나 할 수 있겠네요. 이것도 가능하겠죠? 이런 것도, 이거는 뭐 따로 대입을 안 해봐도 이제 약간 눈에 보이잖아요, 저런 거. 그리고 버전 8 얘는 이렇게 한번 해보죠. 얘는 어때요? 자, 15 참이네요. 하겠죠? 이거 안 볼 거고. 35 거짓이라 안 할 거고 엘스니까 무조건 얘를 보겠네요. 그럼 35를 가지고 또다시 조건을 만났어요. 35래요. 거짓이니까 안 하겠죠. 그럼 얘 하겠네요. 65 거짓이라 안 할 거고 무조건 얘 보는데 와보니까 맞네요. 할인하고 얘 안 보겠죠. 그쵸? 이중 조건 뭐 혹은 그냥 조건에서 내가 직접 대입을 했을 때 이 프로세스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은 사실 조건이 뭐 몇백 개가 쓰이든 몇천 개가 쓰이든 다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까보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거짓이네? 그럼 안 할 거고 밑으로 내려가겠구나. 엘스네? 조건 안 보고 무조건 실행하겠네? 밑에 들어왔더니 조건 또 있네? 여기 봤더니 참이네? 하겠네? 밑에 엘스네? 그럼 안 하겠네? 이런 거. 그러니까 if에 대해서 개념적인 부분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사실 이런 걸 뽑아내는 것도 역으로, 역발상으로 가져가면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지금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냥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게 쉽지는 않아요.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9번으로는 뭐가 좋을까요?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얘는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얘는 어떨까요? (15) 참인가요? 거짓이네요. 그럼 이거 아예 안 하겠죠. 애초에 여기로 못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다 안 하죠. 그럼 얘 엘스니까 여기가 미할인이 아니라 할인. 네, 이렇게. 자, 다시 15 거짓이니까 애초에 이만큼을 다 안 할 거고, 엘스 무조건 하겠네요. 그럼 15는 할인이 나와요. 35 참이죠. 들어와서 보니까 얘도 참이네요. 얘 하겠죠. 그럼 얘 안 할 거고, 얘 했기 때문에 얘도 안 할 거고. 65 참이라 들어와 보니까 거짓이네요. 얘 안 할 거고, 얘 하겠네요. 얘가 참 만났으니까 얘는 당연히 안 하는 거고. 자, 이 조건문이 쌓일 때 종속관계를 잘 파악을 하시고, 종속관계는 우리가 들여쓰기로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잘 파악하고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가 아는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씩.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꼬아서 빼내려면 아마 못해도 한 10개 이상은 더 빼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더 꼬진 않겠습니다. 그냥 요 정도까지만 하고, 지금 엔드 오어 쓰는 걸로 3개, 안 쓰는 걸로 6개가 나왔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하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만들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오늘 이제 첫 경험을 했으니까 복습하면서 숙달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냥 간단하게 자, 만약에 내가 아이패드를 사려고 고민 중이에요. 근데 속으로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아이패드의 가격이 이것보다 크면 안 사, 근데 이것보다 작으면 살래. 그 조건을 일단 걸어놓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걸 코드로 짜면 어떨까? 그리고 거기에 이제 부가적인 조건을 추가해 보는 거예요. 아이패드 가격이 이만큼이라 안 사긴 안 사려고 생각을 하는데 할인을 이만큼 해주면 이 가격이 되니까 살 수도 있겠네 라는 조건도 추가해보고.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코딩을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많아요. 이제 이게 너무 이렇게 코드를 짜는 거에만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일상을 지내시면은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문제겠지만, 처음에 언어를 배울 때에는 이제 흥미를 붙이기 위해서 좀 이런 그 일상생활에서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막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슨 프로그램을 우리가 사용을 해요. 어떤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이 소프트웨어는 어떤 걸 기반으로 만들어졌을까? 그리고 이런 기능은 어떤 로직으로 만들어졌을까? 이제 간단한 것들은 이런 호기심을 가지면서 접근해 보는 것도 좋아요. 물론 우리가 그 프로그램에 사용된 로직을 예상해서 만들 수는 없겠죠. 그게 되려면 생각보다 높은 수준이어야 될 거예요. 지금 언어를 배우는 상황에서는 그건 당연히 불가능한데, 의문을 가지고 궁금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한 번씩 구글링 해보고 이런 거는 진짜 큰 영향을 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근데 사실 저도 공부할 때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공부할 때는 안 했지만 일하면서 이제 제가 이 말씀 드렸었나요? 저 비전공자였고 여러분들이랑 비슷한 이런 과정을 듣고 취업을 해서 실무를 본 사람인데, 저는 실무에 처음 나갔을 때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요. 제대로 게시판도 못 만들었고 자바를 메인으로 다루는 실무자였는데 자바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운 좋게 취업이 돼서 일을 하다 보니 거기서 이제 성장을 한 케이스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일을 하기 위해 공부하고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만들었을까? 내가 이 상황을 코드로 짜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제가 약간 겪었던 이런 팁 같은 것들을 알려드리는 거라서 해보시면은 관심 있으신 분은 해보시면 아마 생각보다 좋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저는 좀 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어딘가 문제가 있네요. 라인 62. 이걸 뺐구나. 자, 실행해봤을 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 보고 찾아갈 수도 있어야 되고요.
지금 AG 15였더니 다 할인 잘 나오고 35 미할인 다 잘 나오고요. 65 할인 다 잘 나오네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19랑 60이라는 기준점이 있죠. 그럼 우리가 테스트 해봐야 될 게 지금 19 앞에랑 19, 60 사이, 그리고 60 이상이었죠.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해볼 거다 그러면 19랑 60까지 해보면 좋아요. 이런 테스트하는 방식도 여러분들 실무 나가면 실제로 테스트 케이스 단위를 작성을 해서 그 산출물을 뽑아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 이제 하시게 될 텐데, 거기서 내가 생각하지 못할 것 같은 부분들도 다 생각해서 테스트를 짜야 돼요. 그래서 그 테스트를 실제로 해봐야 되고, 문제가 발생하나 안 하나를 체크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가지 테스트를 해봐라 하는 것도 로직 검사도 있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게 될 그런 일에 대한, 직무에 대한 연습이에요. 연습 일종의. 그럼 19도 넣어보고 다 문제없고, 60도 한번 넣어보고 다 문제없고. 자, 근데 만약에 제가 이런 거 하나 빼먹었대요. 이러면 19 들어가면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아, 15네? 왜 15를 썼죠 저는? 네, 19. 네, V1 안 나오잖아요. 그럼 빼먹은데 문제가 있으니까 안 나오죠. 이런 거 체크하려면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를 눈으로 보지 않고 얘만 가지고 뭐가 문제일까 라고 쫓다 보면요, 힘들어요. 찾기도 어렵고 잘 보이지도 않아요. 내가 짠 코드는 특히나 더. 다른 사람이 짠 거면 그래도 좀 보이는데, 내가 짠 코드는 내가 다시 검토하려고 보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테스트를 여러 가지로 해보고 문제가 있는 걸 이 결과로 확인하고 쫓아가는 게 훨씬 쉬워요. 그래서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세 문제는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만 더 해보죠. 이거가 잠시만요. 자, 지금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 해보시면요, 문제 하나 더 생겼을 거예요. 9구단 8단 만들기라고 하는. 이 문제 잠깐 해보는 시간 가질게요. 이거 그렇게 막 고민 많이 하실 필요 없는 문제예요. 얘를 30분까지만, 아니다, 30분까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혀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얘는 일단 신경 쓰지 말고 하세요. 이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이만큼을 다 그냥 주석 걸어 놓고 해보세요. 자, 하던 거 멈추시고 화면 볼게요. 지금 이 문제를 제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문제라고 했죠. 왜 그러냐면 9구단 8단을 출력해 달라는 문제고요. 이거 조건은 뭐 어차피 배우지 않은 거니까
사용할 수 없는 거? 당연히 못 쓰죠. 어차피 쓰라고 해도 못 써요. 우리는 안 배웠으니까. 근데 이건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뽑아야 될 결과가 이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거 출력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이것도 넣어준다면 그냥 이거 하라는 문제예요. 이거 결과 어떻게 나와요? 이거대로 나오겠죠. 그냥 출력하라는 문제였잖아요. 뭐 변수를 쓸 필요도 없고요. 그냥 출력만 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 거고, 그리고 얘를 만약에 프린트를 여러 개 쓰기 싫다 그러면 뭐 이렇게 넣어줄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넣어줬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요? 줄바꿈을 안 할 거니까 그럼 요 안에서 줄바꿈만 하게 만들어주면 나오잖아요. 그럼 얘네들 다 위로 올려 넣어버리면은 줄바꿈 하면서 넣어버리면 프린트 하나로도 해결할 수 있을 거고, 그쵸? 그러면 해결한 거잖아요. 문제 풀었잖아요.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배운 거를 활용을 하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활용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출력만 하면 되는 거였으니까, 우리 출력할 줄 아니까 그냥 그거 하면 되는 문제인데, 얘를 또 다른 방법을 배워보기 위해서 해보는 거예요. 그냥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얘를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S가 없죠? 이거 뭐 나와요? 안 나오죠? 왜 안 나와요? S라는 변수를 만들고 안이라는 값을 넣었죠. 그리고 그 S를 출력을 하고 있죠. 여기서 S는 변수예요, 값이에요? 값이죠. 얘는 값이니까 안이라는 값이 들어있었으니까 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요? S 뭐 나와요? 안녕 나오겠죠. 이거 문자열 합치는 거 플러스 하면 문자열은 그냥 하나로 만들어줘요. 얘를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이 나오는데, 자 그럼 이건 어떨까요? 네, 이거는 에러가 납니다. 이거 다른 언어는 되거든요. 자바는 되는데 파이썬은 이거 안 돼요. 문자랑 숫자 연산할 수 없어요. 자 뭐라고 합니다. 근데 얘를 읽어봐야 돼요. 우리가 얘가 뭐라고 하고 있는지 의미가 완벽하게 해석이 안 되더라도 읽어봐야 되고요. 이게 궁금하면 검색까지 해봐야 돼요. 복사해서 번역기부터 돌려봅시다. 뭐라고 하는지. STL만 STL에 연결할 수 있대요. 지금 STL이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int는 안 된대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문자랑 숫자를 더하려고 하고 있죠. 자, 파이썬이 다른 언어랑 가장 큰 차이점은요, 변수를 만들 때 타입을 지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언어를 배워보신 분들은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만약에 자바다. 자바면 변수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이 앞에 int라는 애가 타입이에요. 이 변수에는 이 타입의 데이터만 넣을 수 있다 라고 만드는 건데, 파이썬은 이런 거 없죠. 그래서 얘를 못해요. 타입이 있으면 이 데이터를 어느 정도 자바가 유도리 있게 돌려서 넣어주거든요. 근데 파이썬은 타입이 애초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서로 지금 얘는 숫자고 얘는 문자잖아요.
숫자랑 문자는 전혀 다른 데이터죠. 그 서로 전혀 다른 데이터를 합치려고 하니까 얘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str은 스트링이라고 하는 그 문자를 말하는 거예요. 문자열, 문장 다 이제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런 거 글자 이런 걸 말하는 거고, str은 여기서 말하는 int는 인티저의 줄임말로 정수예요. 정수를 int라고 합니다. 정수의 타입을. 그래서 지금 문자 str과 int를 합치려고 하니까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str이면 합쳐질 거래요. 그럼 얘를 문자로 바꾸면 되겠네요. 얘 문자로 어떻게 바꿔요? 네, 그것도 맞는데 일단은 가장 쉬운 방법 이거 하면 되죠. 이러면 얘 이제 문자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걸 하기 전에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얘는 두 개는 문자고요, 두 개는 숫자예요. 그러면 얘가 문자로 돼도 될 거고, 반대로 얘가 숫자로 돼도 되겠네요. 근데 얘는 숫자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지 돌려서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저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이거 숫자로 어떻게 만들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한글 뭐 이런 알파벳 이런 거를 숫자로 만든다? 사실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어려워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어요. 근데 숫자를 문자로 만드는 건 어때요?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는 숫자를 문자로 만들 거예요. 근데 자, 이렇게 했다고 해볼게요. 얘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얘는 안녕 1020 문자 그대로 더해주는 거니까. 아까 안과 0이 이렇게 써있을 때 안영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10과 20도 문자니까 그냥 뒤에 더해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안녕 1020이 나올 텐데, 자,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신 대로 얘는 이렇게 안 써주고요,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얘는 이 안에 있는 숫자를 문자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제 엄밀히 따지면 함수인데, 이 함수는 나중에 좀 더 깊은 개념으로 들어갈 거고요. 지금은 그냥 숫자를 문자로 만들어주는 애다 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러면 똑같이 안녕 1020이 나와요. 얘는 이제 문자가 됐으니까. 자, 얘는 이렇다고 치고, 이건 어떨까요? 이거 S 뭐 나올까요? 네, 얘는 안녕이 나와요. 왜 안녕이 나오는지 같이 볼게요. 자, 여기서 S 변수예요, 값이에요? 얘 변수죠. 이퀄 마크 좌변에 있어요. 그러면은 S라는 변수에 안이라는 값을 넣은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밑에 있는 S, 얘 변수예요, 값이에요? 얘도 변수죠. 이퀄 마크 좌변에 있으니까. 그러면 얘는요, 변수예요, 값이에요? 얘는 값이죠. 그럼 이 안에는 안이 들어있겠네요. 그럼 결국에는 이거 하겠다는 거네요. 그럼 얘랑 누가 더 밑에 있어요? 얘가 더 밑에 있죠. 그러면 얘가 덮어쓰기 당해서 이걸로 나오겠네요. 그래서 안녕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예상되시죠? 이제 얘는 안녕하세요가 나올 거예요. 그쵸? 왜 안녕하세요가 나오는지는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값이니까 안, 이건 이렇게 하죠. 이 상황에서의 S는 안이 들어있을 거고, 이 상황에서의 S는 안 플러스 0이니까 안녕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 상황에서의 S는 안녕 플러스 하죠. 그러니까 안녕 하까지 나올 거고,
이 상황에서 s는 안녕하 플러스 세예요. 얘는 안녕하세 플러스 요겠죠. 지금 s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값을 잃지 않으면서 뭔가를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씩. 이해되실까요? 요거? 이 결과가 안녕하세요가 나오는데 자, 만약에 얘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이렇게 내보내고 싶어요. 그럼 우리 뭐 해주면 돼요? 네, 역슬래시 n 해주면 돼요. 어디다 해줘야 돼요?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근데 마지막에도 역슬래시 n이 들어가서 띄고 있으니까 나는 이건 싫어 하면 이거 지우면 되는 거고, 아니면 이런 것도 되겠네요. 그쵸? 줄바꿈을 뒤에 넣었으면 앞에서부터 넣어줘야 되는 거고, 앞에 넣을 거니까 밑에 두 번째 거부터 넣어주면 되잖아요. 뭐 방법이야 다양하겠죠. 자, 그러면 이 개념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이 출력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거 S 어떻게 나와요? 네, 맞아요. 8단이 붙어서 나올 거예요. 왜? 우린 줄바꿈을 한 적이 없으니까. 그럼 또 줄바꿈 해주면 되겠죠. 맨 마지막은 안 해도 되겠네요. 지금 8단을 출력하는데 뭐 조건, 반복, 우리가 배웠던 개념, 안 배운 개념 필요 없이 그냥 출력만 하는데 방법이 이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 여기다가 이거 덧붙이던 거 이렇게 넣던 거 이런 것도 있고요. 얘도 있어요. 방법이 좀 다양하죠. 자, 이런 상황인데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자, 지금 얘가 이렇게 쓰는 얘가 s라는 애의 원래 값을 잃지 않으면서 덧붙여 간다 그랬죠. 지금 s를 계속 값으로서 시작할 때 더해주고 있으니까 본래의 값을 잃지 않는 거예요. 본래의 값 살려놓고 그 뒤에 이런 애들을 덧붙이고 있는 건데, 얘를요 이렇게 단축시킬 수 있어요. 지금 이거랑 같은 의미예요. s는 s 플러스 뭐 하는 거랑 s 플러스는 뭐 하는 게 같은 의미예요. 뒤에 들어오는 값이 다를 뿐이지 여기까지랑 여기까지가 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줄여 쓸 수 있어요. 얘는 모든 언어 공통이에요. 파이썬도 마찬가지로 되는 거고. 시간이 애매해서 다음 개념을 들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자, 오늘 이제 조건문에 대해서 if, elif, else 여러가지 문제 풀면서 다양하게 활용해 봤어요. 이제 여러분들 내일 수업 오기 전까지 이 조건문 활용하는 거 어느 정도 숙달해서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했던 이 개념, 원래의 값을 잃지 않으면서 덧붙여가는 이 개념도 잘 기억하고 오셔야 돼요. 내일 이제 얘를 가지고
반복문의 초석을 들어갈 겁니다. 새로운 문법 반복문을 들어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여기까지는 적어도 잘 이해하고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조건문 활용하는 거, 여러분들 조건문을 배웠고 반복문을 배운다고 해서 조건문을 안 쓰지 않아요. 반복문 안에 조건문을 활용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하나 문법을 배워 나가고 있죠. 출력, 조건, 반복문 이제 내일 할 거고, 이렇게 하나하나 문법을 배워 나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뒤에 있는 거 배울 때 얘네들 다 써야 돼요. 그래서 지금 기초 개념들 놓치신 부분이 있다면 꼭 체크하고 공부해서 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지금 이거 새로 배우는 거 얘 따라가기도 벅찬데 이거 고민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갈수록 점점 쌓여 나갈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조합이 돼서 코드가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첫 시간에 조사했던 대로 진도를 좀 더 빠르게 나가는 거는 제가 이제 쉬는 시간에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토요일보다는 일요일 날 좀 더 진도를 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토요일은 다음날 수업까지의 시간이 하루잖아요. 근데 일요일은 진도를 좀 더 많이 나갔다고 해도 그걸 복습하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이기 때문에 토요일은 좀 적당히 나가고 일요일 날 좀 더 많이 나가는 식으로 해서 앞으로 좀 더 진행을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내일도 반복문 열심히 나갈 거고 꽤나 많은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까지 한 내용 잘 복습해서 와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